안녕하세요. 부자병법 박병찬입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본격적으로 해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지역들이 해제될 만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해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시장에 파급력이 미칠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정확한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시에서 바로 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목은 서울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자료예요. 네, 단 한 페이지짜리 자료를 보기도 힘든데 이 허가구역에 대한 자료는 딱 이렇게 한 페이지입니다. 5년이 접어들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또 뭐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페이지짜리 자료를 발표했는데 지금부터 이 해당 내용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무엇인가 어렵게 느끼실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해당 구역,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기 위해선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허가의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세나 월세가 있는 상태에서 갭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실거주는 안 할 건데 내가 투자 목적으로 뭐 이렇게 사고 싶다. 이게 안 됩니다.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집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집을 원칙적으로 다 처분하고 살 수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래가 줄고 또 가격이 눌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한 법률이 몇 번 바뀌었는데요. 현재는 토지거래 업무 처리 규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게 되면은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나오고요. 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나오는데요. 기준을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제 거주할 사람, 그 시군구에 들어와서 거주할 사람, 그런데 마지막에 재미난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허가구역에 추가적으로 집을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다는 소린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사유가 과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곳인지, 따라서 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면은 중개업자 사장님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중개 전문이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 사장님께서 논술에 능하다는 거예요. 글을 너무너무 잘 쓴다는 거예요. 또 반성문 전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의 첫 문구는 죄송합니다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죄송합니다를 끝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집을 사겠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글짓기를 잘해서 한 번에 허가를 받아낸다. 이것을 어필하고 있는 중개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 재밌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서울시에서는 이게 올바른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을 바로잡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인 것 같습니다. 왜냐? 서울시는 급합니다. 세수의 확보의 가장 큰 원천지인 부동산의 거래가 극도로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규제를 풀어서 민생 살리기를 위한 대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제 보시는 그 서울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강남에서 온 한 중개업자분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 제안을 했습니다. 이분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자면, 도곡동에 계신 분이신데 이 주민들이 오늘 여기에 가서 이 대토론에 가서 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필하지 못할 거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말씀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가 바로 오늘 설명드렸던 그 보도자료를 발표한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또 여기서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성급한 뉴스가 하나 올라옵니다. 서울시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조만간 풀 것이라는 앞서가는 뉴스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서울시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뭔가 빠르게 정보를 감춰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항상 해명 자료가 나갑니다. 설령 그대로 정책이 추진되게 맞다 하더라도 좀 이른 감에 뉴스 보도가 나오면은 정정 보도를 발표합니다.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이 언론의 취지와 맞지 않다든지 뭐 주의를 요한다든지 정정을 요한다든지 서울시는 그 어떠한 보도자료, 해명 자료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올해에 풀릴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시에서 작년 여름에 이미 토지거래 허가 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서울시가 이런 허가구역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를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검토를 해달라는 용역이죠. 이게 작년 8월 7일 날 결제가 됐고 바로 올 1월 8일 날 그 용역 검토에 대한 완료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자, 용역 검토를 발주했고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고 서울시는 바로 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 수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모든 허가구역이 풀릴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최소한 5년간 가장 장시간 동안 규제에 임했던 지역들은 풀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2025년도 부동산 대전망 때도 한번 짚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서울시의 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분포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곳은 용산과 잠시 마일스 일대입니다. 잠시 마일스 일대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이 4개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2020년도 6월 23일에 지정됐기 때문에 올 6월 22일이 되면 무려 만 5년의 허가구역 규제를 받고 있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성수동과 압구정동, 또 여의도와 목동이 지정됐고요.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후주택가 재개발 위에 어떤 신속통합이라든지 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이제 당연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제가 예측을 감히 해본다면 이번에 확실히 풀릴 만한 자리, 확실히란 말이 좀 위험할 수 있는 멘트니까 1순위로 풀릴 만한 확률이 높은 자리는 잠시 마일스 일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는 과연 이렇게 오랜 세월 지정해온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올바른 정책 효과를 지금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허가구역은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풍선 효과입니다. 자, 작년 12월 달에 KDI에서 주택시장과 규제라는 레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KDI의 레포트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결론적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들이 오히려 풍선 효과로 오르더라. KDI는 규제 지역을 반경 5km씩 잡아서 인근 지역의 범위를 정했고 그 지역들의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허가구역이라는 규제 지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일부 안정됐을지라도 인근 지역들이 오히려 더 큰 상승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부작용인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KDI 외에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 각종 연구기관들에서 허가구역의 부작용으로 풍선 효과를 거론해왔습니다. 자, 저희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허가구역이 풀린다면 전체를 다 풀지 아니면은 일부 지역만 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제일 확률이 높은 지역은 아까 우리 봤던 마일스로 인해서 지정됐던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일 텐데요. 그 외에 더 많은 지역의 허가구역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최근 상승률을 보면서 어느 곳들이 좀 더 저평가돼 있고 어느 곳들이 좀 더 고평가돼 있는지 그런 부동산은 무엇인지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구역으로 풀린다고 해서 마냥 막 올라간다고 보시면 안 될 것이에요. 분명히 저평가된 그 단지와 타입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허가구역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시세를 3단계로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그리고 평형대별 2006년도에서 8년도 대비 상승률 또 2012년 13년도 가장 저렴할 때 대비 상승률 이 5개 지역들의 아파트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표가 복잡할 수 있지만 마지막 요 부분만 보세요. 요 부분 마지막 요 부분만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다가 그 바닥에서 얼마나 많이 반등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란 색깔 칠한 이 부분들이 그래도 반등이 적었던 단지들을 찾아낸 겁니다. 잠실에서는 40평대 이상의 단지들이 반등이 적었고요. 대치동도 40평대 이상, 여의도도 큰 평수, 목동은 30, 40평대 이상이 반등이 적었습니다. 지금 이 노란 색깔로 칠한 이 지역들과 해당 타입들이 그래도 저평가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대치동과 목동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저평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이 재건축과 관련된 가치 순위를 알 수 있는 사이트는 재부.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궁금한 단지와 동호수 입력하시고 해당 세대가 어느 정도의 순위를 갖고 있는지 꼭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허가구역이라는 이 제도가 사실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서울시 주택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 탄생했던 제도도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저기 지방의 논밭들, 우리 강남 북부인분들 땅 투기를 막고자 했던 제도예요. 이 제도를 서울시 주택시장에 갖고 온 것 자체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허가구역이 풀렸을 때 어떠한 단지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 지침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부자병법의 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